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은입니다. 이 시간에는 독립군 와해의 계기가 되었던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모두들 한 번쯤은 스쳐가는 이야기로 들어보았겠지만 구체적으로 자유시 참변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내용이 어떤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이 완전히 강탈당한 후 독립운동의 주 무대는 점차 해외로 옮겨졌습니다. 특히 1919년 3.1 독립운동을 계기로 우리 민족이 많이 이주해 있던 만주, 러시아 등 국외에서는 독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자진, 홍범도, 이청천, 이동희, 이용 등 수많은 이들이 적극적인 무장 독립투쟁에 나섰습니다. 이용이라는 분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헤이그 밀사 사건의 이준 열사의 외아들이고 수많은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한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이지만 해방 후 불행히 북한 정권에 잠깐 몸을 담은 관계로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1919년 3.1 운동 이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대한국민회의라는 임시정부 성격의 단체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8월에 상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통합하면서 국민회의는 해산됩니다. 대한국민회의는 3.1 운동 전후로 일본과 혈전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19년 중국의 북간도에서 대한국민회, 북간도 국민회입니다. 대한국민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영길, 화룡, 왕천, 훈춘 등지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자치단체로 북간도 4개 현에 거주하던 40만 한국인을 기반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20년 10월 청산리 전투에서 큰 타격을 입은 일본은 대대적인 독립군 터벌에 나섰습니다. 이때 일본군은 독립군의 근거지를 말살하기 위해 1920년 10월부터 3, 4개월간 간도의 동포들을 수만 명 학살하는 이른바 간도참변, 경신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경신참변이라고 합니다. 간도참변을 일으켰습니다. 일본군에 쫓긴 독립군 단체들은 새로운 활동 기지를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독립군들은 대열을 정비하고 단합된 힘으로 일본에 항전하기 위해서 일단 중소 국경지대인 밀산을 거쳐 러시아 자유시 스보보드니로 이동했습니다. 독립군이 자유시로 집결한 것은 안전지대를 찾아 분산돼 있던 독립군 부대들의 힘을 합쳐 대일 항전을 펼치려는 쪽에서였습니다. 참고로 자유시는 알레셰프스키라는 이름의 도시였는데 1921년 볼셰비키 적군이 이 도시를 점령 후 스보보드니 즉 자유시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1921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유시에는 만주와 간도,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한인 독립군 3천여 명이 집결을 했습니다.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자 군권을 놓고 갈등과 대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련 적군 볼셰비키의 지원을 받고 있던 이루쿠츠파 자유대대의 오하묵은 이루쿠츠파 고려 공산당원입니다. 오하묵과 이항군은 상해파 고려 공산당 조직으로 이동희파라고도 합니다. 이항군을 이끌고 있던 박일리아 간의 군권 장악을 위한 암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러시아는 1917년 10월 혁명에 성공한 적군 볼셰비키파죠. 적군과 이에 반대하는 백군 즉 반볼셰비키 간의 전투가 치열했습니다. 러시아에 있던 많은 한인 무장단체는 러시아의 지원을 얻기 위해 적군 편에 가담했습니다. 일본은 백군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러시아에 출병했고 이 기회에 한인 무장 독립 세력을 소탕하고자 했습니다. 자유시에 모인 독립군 간 갈등이 번지면서 소수의 이루쿠츠파 측은 1921년 6월 28일 소련 적군과 힘을 합쳐 다수인 사할린 의용대, 이 사할린 의용대는 자유시에 집결 후 개편된 독립군의 이름입니다. 다수인 사할린 의용대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이루쿠츠파가 동원한 무기는 소련 적군의 지원을 받은 기관총과 장갑차 등 최첨단 무기였고 사할린 의용대 측은 소련 적군의 해유에 속아 사실상 무장이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극이었습니다. 오직 조국 독립을 위해 풍찬 노숙을 마다하지 않고 일본과 싸워왔던 우리 독립군 주력 부대가 이루쿠츠파의 기습 공격으로 몰살을 당한 것입니다. 이루쿠츠파 고려 공산당은 순수한 독립을 원하던 민족주의 계열의 상해파 고려 공산당과는 달리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채 소비에트식 공산혁명을 꿈꾸는 이들이 조직한 당입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표면적으로는 독립군 간의 군권을 놓고 갈등이 벌어진 것이 자유시 참변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내막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1917년 10월 혁명부터 소비에트 공산당과 반혁명 세력인 백군과 전투가 치열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소비에트 공산당은 백군과 전투를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독립군 세력을 끌어들여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독립군 입장에서는 우리의 원수인 일본군과 싸우고 있는 소비에트군과 힘을 합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소비에트 공산군은 백군을 물리치고 나면 신식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921년이 되면서 러시아가 소비에트 공산당의 손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소련 적군이 우리 독립군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소련 볼셰비키 정부는 일본과 비밀 협정을 맺고 일본군이 시베리아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한 대한 독립군단을 자유시로 끌어들여 와해시키고 극동지역에 통치권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시에서 이루쿠츠파가 우리 독립군을 기습 공격한 것은 소련이 일본과 맺은 밀약에 따라서 우리 독립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우리 전 독립군 조직을 자유시로 부른 후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유시 참배는 독립군의 지휘권을 놓고 독립군 내부에서 벌어진 일종의 권력 다툼의 성격으로 기술되어 왔으나 최근 여러 가지 문서에 의해서 이는 철저하게 소련 공산군의 계획하에 주도된 것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볼셰비키 공산당은 일본으로부터 감차카 반도 연안의 어업권을 받는 조건으로 우리 독립군의 무장을 해제시키겠다는 밀약을 일본과 맺은 상태였습니다. 이루쿠츠파 오하묵 자유대대는 조국 독립을 위해 풍찬 노숙해온 우리 독립군을 공격한 소비에트군의 지원을 받아 만든 하부 조직으로 철저한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이들은 조국 독립이 아니라 러시아의 공산혁명을 위해 러시아에 충성을 한 부대였습니다. 이는 1940년 김일성이 소련으로 도망가 소련군의 대위가 되어 소련군의 아짜비 역할을 하고 오직 스탈린의 명령에 의해서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해 동포에게 서슴없이 총뿌리를 겨눈 것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소련 적군의 공격을 받아 사망한 우리 독립군의 숫자는 기록에 따라 증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민족 독립운동 영감에 따르면 이날 270명이 사살되었고 31명이 익사했으며 250명이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0명이 적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00여 명의 독립군이 사망 및 실종을 했으며 생존자 전원인 900여 명이 포로가 된 것입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960여 명이 전사하고 1800여 명이 실종 및 포로가 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자유시 참변입니다. 소련 적군의 배반으로 독립군 세력이 거의 와해되는 타격을 입게 된 사건으로 공산혁명 사상으로 무장한 이루쿠츠파 한인 공산주의 독립군들이 소련 정부 및 적군과 내통하여 조국 독립을 위해 풍찬 노숙해온 독립군을 학살한 참변이기도 합니다. 저는 수년 전 한겨울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연해주 일대를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곳의 추위는 우리 한반도에서는 경험하거나 묘사된 것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추위였습니다. 머리에 모자를 잠깐이라도 벗는 순간 이마가 깨질 듯한 고통을 느끼며 취재를 하기 위해 잠시 장갑을 벗고 필기를 하는 순간 공기에 노출된 모든 피부를 바늘로 따끔따끔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비에트 정권은 1921년경 일본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한인 독립단체의 무장을 해제한다는 방침을 이미 정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대다수 독립군의 믿음과 달리 소련 적군의 배신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유시 참변으로 무장 독립투쟁은 사실상 막을 내렸으며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과 공산주의 계열 사이의 반목이 극심해지면서 민족 분열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1921년 12월 일본 시베리아 출정군은 이만에서 러시아 백군과 연합해 이용 장군이 지휘하는 대한의용군을 공격했습니다. 이를 이만 전투라고 합니다. 포위된 3중대 1소대는 전멸했고
중대장 한운용도 전사했습니다. 백군도 6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 당시 만인 항일 무장단체가 러시아 백군 및 일본군과 전투를 치렀습니다. 당시 백군이 일본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인 무장단체들은 자동으로 적군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유시 참변을 겪은 독립군들은 1922년 9월 영길에서 의병장 출신인 김규식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고려 혁명군을 조직했습니다. 이때 이용 장군이 고려 혁명군 총지부 북부 사령관에 임명되고 김경천 장군은 동부 사령관이 됩니다. 하지만 1922년에 들어서자 소련 정부는 갑자기 노력 내의 모든 독립군에 대해 무장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제가 시베리아 철병의 조건으로 노력 내 모든 한인 항일 단체와 독립군 부대의 해산과 무장 해제를 계속 요구하자 소련이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독립군은 조국 독립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 여겨 소련 적군을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당시 한인 무장 세력 대부분이 일본의 탄압을 피해 러시아 영토로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독립군 무장 해제로 대일 무력 투쟁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제 무장 해제를 당한 많은 독립군이 간도나 만주 등지로 이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앞선 자유시 참변 후 대한 독립군단을 지휘하던 서일 총재는 동지들의 죽음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과 소련 공산당의 꼭두가시가 되어 동족을 무참히 학살한 데 대한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살로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소련 영토 내에 있던 모든 독립군이 무장 해제를 당하자 이후 무장 독립운동은 만주 군벌과 결탁한 일제의 집요한 토벌에 의해 단합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점차 위축되어 갔습니다. 1930년대 들어 만주국이 들어서고 중일전쟁이 일어나는 등 만주가 일제의 손에 완전히 장악되면서부터 만주에서 조직적인 대규모 무장투쟁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부 독립군들은 의용대를 조직해 중공군이나 중국 국민당 군대와 손잡고 항일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만주 일대에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어 공산주의 활동을 하는 소규모 게릴라 형식의 부대도 존재했었는데 1940년대 들어서면서 이들의 활동도 사실상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들 부대장 가운데 한 명이 1941년 20명 남짓한 자신의 부하를 데리고 소련으로 피신해 소련의 꼭두각시가 되어 한반도 북쪽 지역을 통째로 넘겨받은 김일성입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전황이 급격하게 돌아가자 임시정부는 1940년 중경에서 강복군을 창설했지만 재정 부족과 중국 정부의 견제 등으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조국 독립보다는 공산화라는 딴 마음을 품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의 분열책 등으로 통일된 항일 전투 태세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분열로 인해 조국 독립에 충정에 불타던 수백만 명의 해외 동포들을 항일 투쟁 전선에 전혀 활용하지 못한 것은 민족의 크나큰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우리는 아무런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간파한 강복군은 망고의 노력을 기울여 미군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려고 준비했지만 일본의 이른 항복으로 아쉽게 뜻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